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을 쓰고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김천입니다. 오늘은 다람살라 그리고 망명자들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달라이 라마 스님께서 망명길을 떠난 것은 1959년의 일입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이나 사정 같은 경우는 영화 쿤둔 속에 아주 세세하게 상세하게 담겨 있으니까 그 영화를 보시면 당시의 상황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달라이 라마 스님이 티베트의 모든 권력과 권한, 종교적 법통을 물려받은 게 1950년 그의 나이 15살 때의 일입니다. 아주 어려운 시기에 그런 직책을 맡게 된 것이죠. 티베트의 역사서 바세라는 책에는 이런 귀절이 있다고 해요. 땅에는 새로 만든 바퀴 달린 짐승들이 굴러다니고 하늘에는 새로 만든 새들이 나를 때 그때 달라이 라마는 가장 불행한 달라이 라마가 될 것이다. 이런 예언과 같은 글이 있다고 해요. 근데 마치 그런 운명을 타고난 것처럼 불행이 시작됩니다. 1950년에 중국군은 티베트 침공을 시작합니다. 당시 사천성 공산당 위원장이었던 등소평의 작품인데요. 서남공정이라 그래서 티베트를 침공하게 되죠. 한쪽으로는 마오쩌둥이 달라이 라마 스님을 북경으로 불러들이면서 평화회담을 한청하면서 또 한쪽으로는 중국군이 티베트를 침략하게 된 겁니다. 1953년에 한국전쟁이 끝나자 팽덕회의 휘하에 있던 중국 인민해방군들 전선에서 돌아온 군대는 바로 티베트로 들어갑니다. 그때서부터 1959년까지 티베트를 차츰 점령에 들어가서 마침내 라사이까지 진주하게 되는데요. 그때 당시 티베트인 인구수가 6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고문과 학살을 통해서 희생된 자들이 120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희생됐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중국 인민해방군이 달라이 라마 스님을 초대하게 되죠. 병영으로 와라 그런 거죠. 이제 체포를 위해서 호출한 거죠. 그래서 그 전날 밤 급격하게 망명길을 떠나게 됩니다. 제가 티베트 라사에 갔을 때 라사에서 시가체, 티베트 제2도시인 시가체 가는 길목 차를 타고 가는데 그 길목에 부서진 집들, 마을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저긴 왜 저렇게 부서진 채로 있냐? 물어봤더니 티베트인 가이드가 잠시 말을 잊지를 못하더라고요. 조금 이따 이야기해 주겠다 그러더니 그것을 이제 지나서 좀 멀리 떨어지니까 마음을 추스리고 제게 들려준 이야기는 달라이 라마 스님이 망명길에 났을 때 곧바로 중국군이 뒤따라서 추적을 시작했는데 그때 그 마을 사람들이 전부 나와서 맨몸으로 가로막았답니다. 그러자 그 마을에 있는 개 한 마리까지 싸그리 죽이고 마을을 파괴한 다음에 내버려둔 거예요. 일종의 시범 케이스죠. 저거 봐라. 우리한테 저항하거나 대들면 저렇게 된다라는 본보기로 지금까지도 방치해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겪었던 불행한 일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도로 망명해오자 당시에 인도의 네루 수상은 세 곳의 후보지를 두고 한 곳을 고르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다람살라를 고른 것입니다. 다람살라는 우리가 흔히 이제 지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도말로 다람살라는 다르마샬라, 즉 The Shelter of Dharma, 그러니까 진리의 피신처, 진리가 머무는 곳, 진리의 움터 이런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 명사이기도 해서 인도 땅 여기저기에 이제 그런 다람살라가 있습니다. 뉴델리에도 있고요. 지금 있는 다람살라는 그 칸그라 지방의
다람살라라는 마을 이렇게 위아래 두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요. 다운달람살라라는 그 아랫마을은 주로 인도 사람들의 마을입니다. 인도 사람들은 식당, 음식점, 시장 이런 것들이 있고 주거지도 인도 사람들이 살고 있고요. 거기서 또 버스를 타면 인도 전역으로 갈 수 있는 로컬 버스를 탈 수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나가면 읍내에 이제 칸그라라는 읍이 있는데 거기 가면 비행장도 있고 또 극장도 있고 또 요 근래에는 크게 인도 사람들을 위한 그 크리켓 경기장 인도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죠. 크리켓 경기장도 세워서 인도 전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다람살라라고 이야기하는 어퍼 다람살라는 맥로드 간즈라는 지명입니다. 맥로드 간즈 줄여서 맥간이라고 하는데요. 1930년대에 지진으로 크게 폐허가 된 후에 방치되어 있다가 티베트 사람들이 와서 이제 정착촌을 만들기 시작을 했죠. 이것 외에도 인도 전역에는 한 7곳 정도의 티베트 난민들의 정착촌이 있습니다. 뉴델리에도 있고요, 남인도에도 있고요. 다람살라는 이제 달라이 라마 스님이 머무는 주석처를 중심으로 그 밖에 남결사원이라는 이제 절이 있고요. 거기에 딸린 강원이 있고요. 교육기관, 승려들의 교육기관 강원이 있고요. 그리고 남결사원에 또 딸려서 IBD라는 The Institute of Buddhist Dialectic, 그러니까 불교 인증학 연구소라는 전문 연구기관,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미술관도 있고 서점도 있고 하죠. 그리고 그 울타리를 넘으면 티베트 사람들의 망명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티베트 사람들이 골목골목에 이렇게 다 장사도 하고 살고 있고 그러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유명한 기관은 T10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티베탄 빌리지 오브 칠드런, 티베탄 칠드런스 빌리지, 티베트 어린이 마을이죠. 이곳은 달라이 라마 스님의 여동생이 망명 초기서부터 티베트 망명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기관과 보육시설을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다람살라에 가면 4살짜리 어린 망명객들, 5, 6, 7살, 12살까지 아주 어린 망명객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위한 숙소와 교육기관이 바로 T12인 셈인데요. 7살짜리 어린애에게 물어봤어요. 자기는 9살짜리 형이랑 같이 망명을 했대는데 너는 왜 여기를 왔니? 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가 어머니가 보내서 왔는데 어머니는 부모와 헤어져서 사는 슬픔은 짧은 순간의 슬픔이지만 사람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다면 그것은 영원한 슬픔이다. 너는 다람살라에 가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을 배워라. 그래서 왔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소년들이 가끔 오게 되죠. 그들이 오면 이제 처음으로 머무는 곳이 망명지원센터라는 그 수용시설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티베트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망명객들이 줄고 하니까 그런 특별한 기관의 필요가 없어져서 지금은 그게 폐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옥상에는 아마데라는 티베트 저항의 상징인 분이 살고 계셨는데요. 작년에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분은 티베트 침공, 1950년에 티베트 침공 당시에 중국군에 저항을 했죠. 그러자마자 모진 고문을 당하고 체포를 당했는데요. 그때 어린 아들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무려 27년 동안 감옥에서 고문과 함께 옥살이를 했습니다. 출옥을 하자마자 바로 히말라야를 넘어서 망명을 해왔고 다람살라에서 자신이 겪은 모든 것을 책으로 썼죠. 기억하는 자의 목소리란 제목의 책은 전 세계 여러 개의 언어로 번역이 돼서 출간됐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나는 아직도 티베트
티베트, 내 마음은 아직도 티베트에 머무네라는 제목으로 출판된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티베트 침공 당시의 상황을 아주 생생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다람살라에서 이제 다운달람살라 쪽으로 조금 내려가면 우리가 흔히 도서관이라고 하는 티베탄 라이브러리라는 그 시설인데, 그것은 소위 티베트 망명정부의 행정적인 그 시설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말 그대로 도서관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제 행정부서들도 있고, 저희가 만약에 취재를 하러 가면 그곳에 들러서 뭐 취재 허가도 받고 뭐 여러 가지 안내도 받고 하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요새는 이제 민간 정부가 들어 있어서 스님들보다는 되게 이제 관료들, 민간인 관료들, 또 거기서 활동하는 분들이 주로 이제 거기 가면 만날 수 있고요. 다람살라에는 이들을 다 합해서 1세대에서부터 3세대까지, 또 요새는 뉴커머, 새로운 정착자들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 간의 갈등이 없을 수가 없죠. 특히 1세대의 노인들은, 이들은 달라이라마 스님과 함께 망명을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완고하죠. 이분들은 피난길에서 뭐 자기 짐들을 다 버리고 티베트 대장경을 짊어지고 불교 전적들을 짊어지고 왔다고 해요. 그분들에게 왜 그랬냐고 여쭤보니까 그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옷이 없이는 살 수 있어도 진리의 가르침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기꺼이 짐을 버리고 저것들을 짊어지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시 라싸에 있던 라싸판 티베트 대장경 세질이 티베트에서 다람살라로 옮겨지게 되는데요. 우리나라하고는 좀 인연이 있었습니다. 1960년대, 70년대에 1970년대에 해인사의 대장경판이 인용이 됐는데, 그 인출본, 인쇄본을 티베트 망명정부에 한지를 보내게 됐습니다. 어떤 인연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됐어요. 그러자마자 달라이라마 스님은 그 답례로 그 티베트 대장경판 한지를 한국에 보내줬습니다. 그게 지금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수장고에 곱게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귀중한 보물입니다. 몇 년 전 달라이라마 스님께 들은 이야기로는 그때 당시 한국 정부에서 달라이라마 스님을 초청했다고 해요. 일종의,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가 반공 정책을 펼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의 가장 큰 피해자 또 박해자로 그 달라이라마 스님을 아마 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초청을 했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 다른 스케줄 때문에 그때 한국을 방문하지 못해 하셨다고 해요. 그걸 굉장히 아쉬워 하셨죠. 그때 아마 방문을 했더라면 그 이후에도 방문길이 지금처럼 어렵게 봉쇄되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1세대에 오신 분들은 정착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는데, 지금은 거기서 칸그라에서 이렇게 마날리까지 길이 나 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 그 길이 없었습니다. 그 히말라야 산간에 이분들이 전부 노동을 해서 그 길을 만든 겁니다. 돌을 다 캐내고 그 괭이로 이렇게 삽으로 다 길을, 그러니까 일종의 취로 사업으로, 정착 사업으로 그 길 만드는 일들을 했던 겁니다. 2세대, 3세대, 3세대쯤 와서는 이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4세대에 오면 이렇게 뉴커머들의 경우에는 굉장한 불만이 많죠. 자기들이 와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방황도 하고 뭐 불만도 하고 하는데, 다행인 것은 이제 티베트의 외교적, 티베트 망명정부의 외교적 노력, 또 달라이라마 스님의 국제적인 위상,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EU에서 또 캐나다, 미국, 호주 이런 서구 국가에서 그
티베트 망명자들을 많이 정치적 망명자로 티오를 줘서 많이 1년에 몇천 명씩 이렇게 망명자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던 거기서 티베트에 정치운동을 하던 젊은이는 지금 프랑스 파리에 가서 살고 있고요. 가족들과 함께 가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또 다람살라에서 그 대학 진학에 실패했던 소녀는 지금은 뉴욕에 가서 정착해서 그 패션 디자인 쪽 일을 배우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커머들인 경우에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그런 여러 가지 또 다른 망명 TO를 가지고 다른 서부 사회에 가서 뭐 사는 일을 여럿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소식은 또 페이스북에서 또 가끔 보기도 하고요. 다람살라의 망명자들을 보면 우리나라가 겪었던 과거의 역사, 그러니까 만주로, 연해주로, 뭐 상하이로, 또 뭐 사할린으로, 또 중앙아시아 저기 어디 뭐 우즈베키스탄으로 이런 데로 망명을 떠나야 했던 그 시절의 망명자들의 이야기, 우리 선조들의 그 역사적 상황을 떠올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그 망명했던 시절을 이렇게 되돌아볼 때 그분들의 노고나 그분들의 투쟁이나 그분들의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그 번영의 시대를 맞을 수 있게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티베트 사람들도 먼 훗날 지금과 같은 망명의 시대를 돌아볼 때 이 시대를 통해서 독립할 수 있었고 또 번영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그 티베트 망명지 다람살라의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그 다람살라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켜봐 주시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아주 고맙습니다.